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커리어 리더십의 기말 과제인 나의 롤모델 만들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잘 듣고 기말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내시기 바랍니다. 롤모델, 나의 롤모델 만들기인데요. 그러니까 롤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롤모델 만드는 절차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롤모델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에는 자기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뭐 흥미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그 일련의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즉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맞는 그런 어떤 희망 직업을 선택을 해서 희망 직업을 선택을 하면 그 희망 직업과 일치하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든지 또 나의 진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을 그 세 개를 다 일치하면 좋겠지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일치하는 사람으로 롤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롤 모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자기 분석, 그리고 나의 희망 직업 분석, 그리고 그 롤 모델 소개,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소개는 자기 분석이죠. 자기 분석은 이제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롤 모델 소개에서 어떤 롤 모델의 삶, 그리고 롤 모델의 비전, 가치관, 성공 비법 등, 그리고 롤모델과 나의 비교, 그 롤모델과 나와 닮은 점, 또 열악한 점, 우수한 점, 내가 롤모델보다 우수한 점이 뭘까, 그리고 롤모델보다 열악한 점이 뭘까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가상 인터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롤모델 포트폴리오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에는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 분석과 희망 직업이 빠졌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는 롤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자, 롤모델의 이제는 선정 이유와 또 롤모델 성장 과정, 롤모델의 비전, 롤모델의 가치관, 롤모델 성공 비결, 또 롤모델과 나와 닮은 점, 열악한 점, 우수한 점 발견하기, 그리고 가상 인터뷰 게임, 후대에는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자, 이런 순서로 저는 롤모델을 좀 작성하였습니다. 자, 롤모델 선정 이후 도티를 롤모델로 선정을 했는데, 자, 도티는 1인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가, 방송인, 강의자, 예능인 등 다양한 경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직업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그는 대학교를 법학과에 들어갔지만 꼭 그것에 제한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실행하는 능력이 있고 아직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나도 아직까지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있고 도티처럼 하나의 직업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다. 또한 도티는 절대 자극적인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며 어린아이들과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나도 이렇게 도덕적이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선정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롤모델 선정 이유가 되겠죠. 자, 성장 과정 소개. 일단은 저작권 때문에 사진은 뺐습니다. 이름 도티.
도티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방송국 PD로 꿈꿨던 그는 미디어 관련 경험을 쌓고 자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게임 마니아였던 만큼 마인크래프트를 영상 소재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365일 쉬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고 이 동영상 길은 보통 20여 분, 혼자 기획, 촬영, 편집까지 도맡고 초반에는 잠자는 시간이 4시간 정도만 빼고 온종일 일만 했다. 올해 초 공황장애로 인해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방송을 중단하고 4개월여 휴식기간을 가졌고 그 후 공황장애를 잘 이겨내고 지난 7월부터 유튜브가 아닌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 요즘 1인 방송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도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꾸준히 활동을 하며 3년에 4년차 때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현재는 초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 예, 스탠드박스. 예. 회사를 창업하고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선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진화하며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도티는 자신의 회사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징 코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티는 현재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적극 영입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고 싶은 선망의 회사가 되었죠. 자, 비전은 그 롤모델의 비전,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티는 현재 1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라디오스타, 마리텔 등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도티는 크리에이터는 그 1인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외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방송은 이런 작가와 PD 등 현장 스태프들이 현업에 완성품을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그 과정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도티는 단순히 개인 크리에이터로가 아니라 그 디지털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사진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로 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겠죠. 시각적인 효과를. 예, 가치관, 관계 소통, 사명감. 자, 도티는 그 관계와 소통을 잘 한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다. 자, 도티는 내가 만든 20분짜리 영상을 100명만 봐도 누군가의 2000분을 책임지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쌓으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롤모델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좋고, 그리고 성실하다. 자, 도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성공 비결. 예. Z세대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 Z세대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TV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고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편안해한다. 자, Z세대는 즉각적이고 유동적이며 의견 나누기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며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 Z세대는 그들만의 틈새 문화를 공유하며 특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도티의 인기 비결은 이러한 Z시대의 특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도티의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또 유튜브 특성상 익명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또래들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세대는 훨씬 더 여러분이 사회에 일할 때는 그 밑에 애들이 지금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어린아이도 지금 여러분의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성공 비결이 아닐까. 토티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도티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공 비결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조티가 주역 콘텐츠로 마인드 크래프트를 선택한 것은 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고, 자, 방송 초기에는 동영상 조회수가 두 자릿수에 불과할 때도 있었지만 도티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며 주 시청자들의 취향 파악에 매진했던 것이죠. 타겟 고객인 초등학생들이 보기 가장 편한 시간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매일 4시에서 9시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업로드했다. 자, 지금도 10대의 문화나 언어 습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는 일단 그림 같은 거는 일단 제가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각적인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성공 비결. 이렇게 2013년 매일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2013년도에는 도티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러한 성실함도 전략인 것이죠. 자, 기존 미디어가 10대 대상 콘텐츠 제작 소극적이었을 때 그 틈을 노렸고, 차별화를 통해 유튜브 신화형 콘텐츠를 만들었고, 게임 플레이 안에 시트콤 같은 상황극을 만들거나 예능 요소를 집어넣었던 것이죠. 적성 수익 콘센트를 지켰다. 자, 유튜브가 방송 심의로부터 자유로운 플랫폼이라 자칫 자극적인 콘텐츠를 변질해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따라가는 게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늘 관찰하고 트렌드를 살폈고, 자, 이제 이러한 성공 비결 샌드박스 사업과의 성공. 자, 샌드박스의 대표. 자, 도티는 또한 1인 크리에이터를 넘어서 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크리에이터죠. 그리고 사업가며 창업가입니다. 상호 신뢰를 통한 조직 문화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창작 활동을 하게 도와주고, 이를 샌드박스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자율성 존중하고 또 크리에이터의 권한을 극대화해 그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또 소수 크리에이터의 대부분의 10대와 20대인 만큼 이러한 매니저를 따로 둬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이와 같이 도티는 성공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성공한 것이죠. 자, 닮은 점. 도티의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철학이 나하고 닮았다. 예, 소통. 나도 누군가에 즐거움을 주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는 꿈이 개그우먼 정도였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에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낀다. 예, 도티는 소통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티는 어린아이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편인데, 나도 친구뿐만 아니라 어르신 또는 어린아이와도 스스럼 없이 소통을 잘하는 편이다. 자, 열악한 점은 자신감이 없다. 자, 도티는 학창시절 반장과 학생회장을 놓친 적이 없고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고, 하지만 나는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목받기 싫어서 나서지 않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자, 실천력과 성실함이다. 도티는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며 바로 실행하는 실천력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영상을 올리는 등 굉장히 노력형에 성실하다.
하지만 나는 뭘 하든 잘 풀리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꾸준히 하지 못하고 게으른 면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열악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자, 우수한 점, 공감 능력, 스토리텔링 섬세함.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친구들 중 제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며 그에 맞는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티는 게임 영상을 만들 때 그 안에 담을 상황극을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나는 영화, 예능, 책을 좋아하며 아주 자주 접했고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알며 기승전결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편이다. 예, 후대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라는 건데, 자, 현실적인 생각으로 친구의 고민과 또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정이 많아 남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 특유의 엉뚱한 매력으로 주위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 잘 웃어줘서 보고 있는 사람도 웃음이 나게 만드는 사람. 예, 후대는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흥이 많으며 주위 사람들의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한 햇빛 같은 사람. 친구들을 잘 챙겨주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굉장히 재치 있어서 같이 있는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 배려가 깊고 예의가 바른 사람. 예, 이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후대에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걸로 썼는데요. 이제 인터뷰라 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그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하는 건데 약간 좀 다르게 쓴 것 같습니다. 가상 인터뷰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롤모델 소개. 역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기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희망 직업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롤모델의 선정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기 분석이 들어가고, 두 번째 나의 희망 직업이 들어가고, 세 번째 롤모델 선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롤모델 선정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롤모델의 소개, 롤모델의 성장 과정, 특성, 롤모델과의 나의 비교, 가상 인터뷰의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롤모델은 이제 강수진입니다. 강수진 발레리라. 역시 이제 사진을 뺐습니다. 자, 출생 67년 4월 24일, 학력은 선화예술중학교 또 선화예술고등학교 발레과에 나왔고, 소속은 이제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경력 1985년 로장 국제 발레 콩쿠르 그랑프리 1위로부터 아시안 최초로 1위로부터 2016년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활동을 했고, 1999년 브로아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받았고, 2007년 독일 정부로부터 칸모 탱처린 궁중 무용가상 수상, 이것도 아시아인 최초로 받았습니다. 2014년 2월에 국립발레단 7대 단장으로 영임을 했죠. 자, 롤모델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면은, 자, 강수진 발레리라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 출신, 선화예술중학교. 자, 이때 지원했을 당시에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기로 하였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발레과에 사람이 없어서 지원자를 받는 것을 보고 발레과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기록 테스트를 통과한 후 발레를 전공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선화예고 재학 시절인 1981년 12월에 모나코의 왕립 발레학교 교장 마리카
메소포라소바의 눈에 띄어서 이 모나코로 떠나서 3년간 유학 생활을 이제 하였다는 것이죠. 그 후 이제는 1986년에 독일 슈, 슈루트가르트 발레단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발레단에 아시아인 최초로 입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 최초로 단계별로 롤모델의 성장 과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그 글씨를 좀 줄이면서 딱딱딱 요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롤모델의 가치관. 자, today is a new day.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 자,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예, 좋은 말이네요. 자, 성공 비결은 강수진 발레리아는 남과 비교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 한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끝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발을 보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을 좀 보겠죠. 그리고 슬럼프 극복 방법은 강수진 발레리아는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운 마음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므로 매일 거울 앞에서 수진, 웨이크업, 정신 차려라고 외쳤고 하루를 심차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롤모델과 나의 어떤 닮은 점, 자신의 모든 점을 인정한다는 거, 예, 닮았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하고 보완하기 노력했고, 또 부족한 점은 나는 슬럼프가 왔을 때 잘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장애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슬럼프도 오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커리어 리더십에서 키워지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우수한 점은 강수진 발레리아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았지만 나는 때때로 남들과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다. 예, 본인이 경쟁 의식이 좀 더 있다는 거하고, 자, 이 롤모델 선정 이유는 널리 알려지기 쉽지 않은 예술 분야에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쉽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 모습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고, 그러던 중에 강수진 발레리아가 출판한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은 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뒤로 이제 강수지 발레리아는 나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롤모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공했을 때 하는 인터뷰입니다. 예,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습니다. 또한 제가 원했던 진로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해서 부모님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조언도 새겨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지만 슬럼프를 겪을 땐 포기 직전까지 가곤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슬럼프가 오면 혼자 힘들어하고 생각이 많았지만 그럴 때 잠시 쉬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슬럼프가 온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 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개인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 이렇게 이제 롤모델을 쓰고 느낀 점은 저희 롤모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내 롤모델은 강수진 발레리아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등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표는 무엇인지 저의 미래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롤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굳건히 갖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